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급등 타이밍이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한 달 정도 가까이 신신당부를 드렸습니다. 이 증시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썸머 랠리가 마무리가 되는 9월 조정 특히 조심하셔야 된다. 거의 한 10년에서 20년 정도 동안 본다라고 했을 때 9월 증시가 미국 증시에서 올라갔었던 적이 최근 10년 동안 한 두 번밖에 없었다.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된다. 특히나 이제 11월 달에 중국과 미국의 정치적인 주요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수혜주 종목들이 지속적인 하락을 보여줄 가능성들이 굉장히 크겠다. 정말 이제 신신당부를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성장이 담보가 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런 시장의 조정이 굉장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싼 가격에 아주 좋은 종목들을 담으실 수가 있는 중요한 기회로서 작용을 하셔야 되고, 결국에 성공을 하는 투자자 그리고 실패를 하는 투자자가 이 하락장의 대응에 따라 달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에서 투자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 하락장에서 담아 가셔야 되는 종목들에 대해서 앞으로 쭉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급등 타이밍 잘 시청을 하셔야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 주말간에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분들이 또 구독 버튼을 눌러 주셨어요. 지금 2만 분 이번 주 중으로 돌파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고요. 특히나 지금 같은 증시의 상황 속에서 더욱더 책임감을 느끼고, 그러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질 좋은 정보들을 드리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증시 현 시점에서 가장 트렌디한 섹터로 볼 수 있는 로봇, 그중에서도 2차 전지 제조업 100% 무도 무 무인화 공장 수혜주로서 지금 이 2차 전지 로봇 총정리 자료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준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자 2만 분이 돌파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 준비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2차 전지 공략 포인트부터 관련된 종목들까지 총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기서 이제 찍어드렸었던 종목들 40% 50% 이상 급등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종목 코닉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찍어드리고 나서 뭐 상한가 이상 50% 100% 가까이 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런 하락장에서 이런 종목 하나만 잡으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원금 복구까지는 물론 여러분들의 계좌 상승까지 이어갈 수 있다라고 이제 확신합니다. 100% 무료로 지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받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는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잘 시청해 주셔라. 오늘 영상도 바로 시작을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삼성로봇 지금 사면 큰돈 법니다. 지금 현재 오히려 떨어질 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더 사모으셔야 되는 종목, 이 종목 최소 지금부터 10배 이상 오를 것으로 기대가 된다. 바로 이제 영상 시작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제조업의 대퇴직 현상, 클 대자겠죠. 엄청난 퇴직 행렬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적인 인력난이 심각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이제 로봇 구독 서비스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독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로봇뿐만이 아니라 뭐 자동차, 아니면 이제 뭐 전자 서적 이런 구독 서비스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로 현재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 내용이 로봇까지도 확장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로봇 구독 서비스 일명 이제 라스라고 해가지고 RAAS 시스템이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연평균 70% 성장하는 엄청난 시장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미국 건설 로봇 도입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의 산업화 버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디지털 트윈이 고도화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첨단 제조업의 메카입니다.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를 떠올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맨 처음 떠올리는 이미지가 뭐 삼성,
이런 뭐 첨단 IT 이런 이제 내용으로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제 이미지 브랜딩이 잘 되어 있죠.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 첨단 제조업 쪽으로 쓰이는 산업화, 메타버스의 산업화 버전이 이 디지털 트윈이 5년 동안 10배 이상으로 성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제조업 로봇의 혁신은 그냥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성을 올리는 수준의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보조적인 것이 아니라 이 제조업 혁신은 결국에 기업의 생존을 결정을 하게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까 말씀을 드렸었더니 라스 얘가 지금 굉장히 확장이 되고 있어요. 기업, 사업장, 음식점 등의 서비스형 로봇 구독으로 적시적소의 규모를 확장을 할 수도 있고 축소가 있다. 이거를 이제 일명 노동의 지금 이제 강직도다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어떤 내용이냐라고 하면은 이 노동 시장이 경직성을 띠게 된다라고 하면은 마음대로 이제 자를 수도 없고요. 이 마음대로 자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규모를 필요한 순간에 막대하게 또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이 노동의 경직성이 생산 비용이 증가를 하게 되고 그리고 필요한 순간에서 공급을 뽑아내지 못하는 일명 이제 병목 현상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겠죠. 이 노동의 경직성이.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조금 심합니다.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 서비스형 로봇 구독으로서 적시적소의 규모 확장을 할 수 있고 축소를 할 수 있게 기업과 사업장과 자영업자들에게 선택지를 제공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개개인들이 로봇이 이게 기술 개발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고 그러면서 로봇 보급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이 로봇들을 도입을 하기에는 가격이 수천만 원대에 달하기 때문에 한 방에 이거를 좀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로봇 도입이 초기이기 때문에 이 성능에 대해서 좀 이제 확신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수천만 원에 한 대씩 하는 거를 지금 빠르게 이거를 도입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로봇 구독 비즈니스를 통해 가지고 이 현재 이 기술력에 대해서 자신감이 가지고 있는 그런 로봇 기업들이 이런 구독 비즈니스 지금 현재 일시불로 구매를 하는 것보다 당연히 구독 비즈니스가 비쌉니다. 대신에 이제 이런 사업체들에게 선택지를 제공을 할 수가 있겠죠. 일명 이제 시제품을 운전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다가올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개인들이 로봇을 구매를 하지 않고도 로봇 서비스를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다. 지금 높은 가격의 한계입니다. 이게 지금 구독 서비스가 대안으로서 떠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근에 지금 이 제조업 분야의 자발적 퇴직이 급증을 하고 있어요. 일자리가 널렸는데 나는 뭐 재택을 하면서 편한 일자리를 갖겠다. 굳이 힘들게 지금 이제 몸을 이용해 가지고 이걸 제조업을 내가 하지 않겠다. 일명 이제 대퇴직입니다. 대퇴직. 지금 현재 이 근로자 부족 문제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인 내용으로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도 작년 지금 이제 12월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작년 기준으로서 자발적 퇴직자가 430만 명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비어 있는 일자리가 1,090만 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 1년에서 2년 정도 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가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미국 쪽에서 실업률 같은 경우는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지금 현재 인력이 비어 있는 일자리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산업 환경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곳에서 지금 기업 같은 경우는 이게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돈을 엄청 물어야 될 수도 있어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중대재해 특별법이 통과가 되게 되면서 기업이 특히나 이제 CEO 기업의 대표가 되는 사람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기업 업장에서 리스크를 굉장히 낮추는 게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에게 안전한 환경까지도 제공을 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특히나 이게 제조업 분야 쪽이나 아니면 위험한 건설 현장 이쪽으로 이제 로봇 도입이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건설 현장이나 특히나 위험한 일들을 하게 되면은 이 일당에 위험 수당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봇 도입을 자체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기업 자체에게 절대적으로 비용 감소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로봇이 그냥 보조적인 부분이 아니라 현재 이런 기업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을 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기업 이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효과들을 가져다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결국에는 이 단순 노동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한 5년에서 10년 사이에 완전히 대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동화 인프라가 확장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로봇 비용이
자본적 지출이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운영비로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구독으로서 다달이 이렇게 구독료가 나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자율성이 확보가 되고요. 그러니까 자본적 지출이 쌓이게 된다라고 하면은 대출이라든가 아니면은 기업 내부의 이런 재무 구조가 불안해질 수가 있겠죠. 이런 내용을 지금 자율성을 확보를 해 주게 되면서 사전 비용 없이 즉각적으로 이게 로봇 도입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라스 모델, 이 시장 규모가 2017년 5년 정도 안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60조 달하게 될 것으로 굉장히 큰 성장을 보여주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기존의 제조업 위주의 로봇 도입이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구독형 비즈니스 모델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서비스 업종 로봇이 굉장히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 작년에 미국 로봇 도입이 역대 최고치를 갱신을 했는데 올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게 이 건설 로봇 도입이 엄청나게 늘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산유국들이 인플레이션으로, 그러니까 기름값이 엄청나게, 원유값이 엄청나게 뛰다 보니까 중동 산유국들이 돈을 어마무시하게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우디 수주전이다라고 하던가 아니면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가 원전 수주 관련된 내용으로 2차 업체 선정이 되게 되면서 또 수주원대 일감을 따왔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동 지역 쪽에서 신규 건설 프로젝트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준다는 거예요. 여러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러시아 쪽에 진행이 되고 있는 이 에너지 대란 때문에 동유럽 쪽에 원전 건설 프로젝트 수요까지 폭증을 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페인트 작업, 현장 측량 아니면은 안전 관리, 벽돌 쌓기 뭐 이런 것들에 더해 가지고 원전 관련된 내용으로서 원전 건설의 이런 위험한 지역들에다가 도입이 될 수가 있는 자율주행 로봇들,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지게차가 운영이 되게 되면서 굉장히 무거운 건설 자재를 자율주행 로봇이 운송을 할 수가 있게 되는 지금 이 건설 로봇 도입이 굉장히 극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올해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바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올해 드디어 100% 무인 자동화 공장이 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지금 작년하고 재작년 같은 경우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이쪽에 이제 고급 자동차 라인업들 뭐 BMW나 포드 얘네들 지금 공장이 있습니다. 이쪽에 로봇이 도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위쪽에 보이는 게 이제 BMW 공장입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쪽에 연간 생산량이 최근 들어 가지고 2배 이상까지 증가를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향후에 이 로봇 도입을 조금 미뤘었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생산량이 급감을 하면서 생존을 못하게 되고요. 로봇 도입을 적극적으로 하게 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생산량이 폭증을 하게 되면서 단기적으로 경기가 회복 국면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매출이 2배, 3배 퀀텀 점프가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다라고 하는 거겠죠. 지금 올해 아마존 같은 글로벌 물류 기업들 100% 무인 자동화 물류 센터가 등장을 할 것으로 예고를 하고 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 서비스용 로봇이 굉장히 도입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요양원에 지금 서비스 로봇이 등장을 했고요. 이 요양원 로봇이 놀이를 지금 이제 해준다라고 하던가 아니면 여기 카메라가 달리게 되면서 이런 놀이를 하는 모습들을 의사가 모니터링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원격적으로 진료까지 이제 도움이 되게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노인분들의 모션을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모션 인식을 통해 가지고 무슨 뭐 반응 속도라고 하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의료진들이 원격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헬스케어 쪽에서 병원 자율주행 청소 로봇들도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서비스 로봇 쪽에서 지금 호텔 내 서비스 로봇 테스트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지금 이제 호텔 내 로봇 같은 경우는 단순히 어떤 뭐 기능 한두 가지만 들고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그런 수행들을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로봇 도입이 호텔 로봇들이 도입이 되게 되면서 굉장히 기술적으로 발달을 많이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로봇 도입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스마트 팩토리나 물류 자동화, 그러니까 로봇 도입이나 스마트 팩토리나 물류 자동화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현재 계속 우려가 되는 것은 야 이거 로봇들이 일자리를 뺏는다. 산업 자동화로서 사라지는 일자리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5년, 10년 정도 동안에 계속적으로 이게 사회적인 문제로서 대두가 됐었죠. 근데 이 내용들을 이제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지금 인력난 같은 경우는 심각해지고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서는 해당 문제 같은 경우는 이슈가 되지 않는 거고 그리고 예상이 되었었던 것보다
산업 환경이 경제 블록화가 되어가게 되면서 그렇게 이 로봇들이 인간들의 일자리를 빼앗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이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단순 노동만 진행을 하고 있다가 이 자동화 운용 기술을 배운다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창의적으로 해결력들을 올리는 그런 교육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단순 노동자들이 새로운 직업군이 형성이 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업무 능력들이 올라가게 되면서 임금 상승까지가 기대가 된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런 로봇 도입들이 오히려 지금 우려가 되었었던 것보다 인력들에게 지금 이제 의지만 있다라고 하면은 교육에 대한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현재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제조업 쪽에 인력 구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의지만 있다라고 하면은 고임금까지도 기대가 되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현재 산업 전 부분에서 단순 노동 일자리 같은 경우는 완전히 사라질 것이고요. 그러면서 고급화가 되고 고임금 추세로서 갈 수밖에 없겠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강경노조 등 이런 이제 경직된 노동시장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적재적소에 빠르게 이제 생산을 해야 되는 뭐 재작년, 작년 같은 엄청난 호황 시기 같은 경우는 빠르게 이제 이런 생산 속을 뭐 2 배, 3배 늘려야 되겠죠. 없어 가지고 못 팔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는 빠르게 이제 로봇 도입을 진행을 할 수도 있겠고 조금 이제 지금 올해나 내년 뭐 한 2-3년 정도 동안에 우려가 되는 경기 침체 상황 속에서는 어떻다. 빠르게 이제 로봇들을 반납을 해 버리면서 이런 지금 기업들에게 비용의 절감을 할 수가 있는 그러면서 매출을 상승을 시킬 수가 있는 극적인 효과들이 가져오게 된다.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건설 로봇이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게 여겨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미국 같은 경우도 올해 이 건설 로봇들에 대해서 도입이 굉장히 극적으로 늘어나는 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대건설 이번 달 22일이죠. 도장 로봇, 드릴 타공 로봇, 현장 순찰 로봇 등 건설 로보틱스 시연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로봇 기술이 핵심적으로 적용이 되는 이 디지털 트윈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지금까지 우려가 되고 뭐 메타라는 일전에 페이스북이다라고 하는 미국 기업이 급락을 하고 있는 그런 원인들이 이 메타버스가 지금 상업화가 되기가 힘들다라는 내용인데 이 디지털 트윈 같은 경우는 제조업이라고 하던가 건설 현장을 디지털 혁신을 시키는데 메타버스가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뭐 단순히 가상현실에서 무슨 뭐 캐릭터들이 움직이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아예 현실을 빼다 박아 놓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미세 공정까지 이 복사를 시켜 가지고 이게 로봇이 이런 상황 속에서 학습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학습이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인력들이 이제 뭐 출장을 또 가야 되겠고 그러면서 이제 안전 감독들을 지금 이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들겠죠. 이 시운전을 한번 하는 데 있어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한 번 하는데 뭐 수억 원, 수십 원씩 이제 들어간다라고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용을 굉장히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게 메타버스의 산업화 버전, 이 디지털 트윈이 굉장히 핵심 기술로서 로봇을 조금 이제 이 로봇의 교육을 시뮬레이션을 이 디지털 트윈 안에서 진행을 하는 기술이다. 그래서 건설 로봇의 이용률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목표다라고 이제 현대건설 쪽에서 발표를 했고요. 지금 현재 이런 사람들이 수작업을 해야 되는 드릴 타고 천장에다가 원래는 이제 사람이 올라가 가지고 위험한 현장에서 이거를 이제 드릴 타공을 하는 것이 사람의 일이었죠. 근데 이게 지금 인공지능으로서 이 드릴 타공이 필요한 곳에 직접 가서 드릴을 다 이제 로봇이 해 버리게 되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런 도장 같은 경우 그러니까 건물 외벽을 도장을 하는 이런 인력 같은 경우는 돈이 굉장히 비싸요. 막 수백만 원씩 들어갑니다. 한 번 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그냥 로봇이 싹 칠해 버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비싼 그런 위험 수당들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겠고 결국에 속도 같은 경우도 사람들보다 훨씬 더 빠르겠다. 이게 그냥 칠하는 것만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컴퓨터 시스템을 입력을 해 가지고 그림이나 글씨 같은 경우도 사람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게 할 수가 있겠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건설 현장 쪽에서 로봇들이 도입이 되는 것이고 결국에 이 건설 로봇들이 도입이 되는 게 실제로 얘네들이 아직 잘 배우지를 못한 상황에서 그냥 이 도입이 되는 그런 게 당연히 현실에 도입이 되면서 사람이 따라다니면서 진행도 해야 되겠지만 이 디지털 트윈 안에서 바로 이제 이
테스트들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도입률이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헬스케어 로봇들 같은 경우도 세계 각국의 이 헬스케어 로봇들 기술이 굉장히 고도화가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돌봄 로봇, 아까 보셨었던 것처럼 뭐 요양원에서 노인들을 돌봄을 하게 되면서 그 카메라, 이 카메라를 통해서 뭐 프로그램들을 수행을 하겠죠. 어떤 뭐 게임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이제 뭐 "손 들어 봐라." 그럼 손 얼마 만에 올리는지, 아니면 손 각도를 얼마나 올릴 수가 있는지, 아니면은 뭐 "걸어 보세요." 했을 때 걸으실 때 노인분들 허리를 얼마나 굽히는지, 이런 뭐 각도들, 이런 것들을 모션 제어로서 하게 되는 뭐 돌봄 로봇이 될 수도 있겠고, 이 돌봄 로봇이 추가적으로 이제 가정에 도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좀 이제 노인분들을 따라가 다니게 된다라고 하면서 위급 상황에 얘가 대신 신고까지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뭐 만약에 계단에서 떨어진다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현재 지금 냉장고 문이 열려 있는지 몇 초가 지났는데 돌봄 로봇이 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움직임이 없다 라고 하면은 가족들에게 빨리 신고를 해 준다라고 하던가, 아니면 이제 구조대들한테 신고를 해 주는 이런 시스템들이 지금 국내 돌봄 로봇으로서 적용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치매 관리 로봇으로 해 가지고 초기 치매를 좀 예방을 할 수가 있는, 아니면 좀 초기 치매의 이 속도를 좀 느리게 해줄 수 있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달고 있는 치매 관리 로봇이다라고 하던가요. 헬스케어 쪽에서 이제 삼성의 웨어러블 로봇 등 같은 경우도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또 이제 다른 웨어러블 로봇 대비를 해서 아주 좀 경제적인 수백만 원대 가격으로 얘가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 웨어러블 로봇 같은 경우도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 제조업 혁신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던 게, 결국에 제조업 혁신은 그냥 어떤 정부가 정책적으로 밀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순응하기 위해서 그냥 부가적인 수단으로서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제조업 혁신을 하느냐 마느냐는 글로벌 기업들의 생존 문제다. 지금 지멘스 독일 기업이죠. 그래서 LG화학과 바로 이 디지털 트윈 양해각서가 체결이 됐다. 그래서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멘스의 소프트웨어, 디지털 트윈 소프트웨어, 바로 이제 인공지능 AI 시스템이겠죠. 이거를 지금 미국 공장의 얼티엠 셀즈 제2공장에다가 실제로 지금 도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조업 혁신을 실제로 지금 가져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정부 같은 경우도 지금 이번 달 20일에 2천억 투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지금 이 연구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를 디지털화를 촉진 방안을 공개를 하겠다. 여기서 디지털 트윈이 굉장히 중요한 수단으로서 언급이 됐었고요. 중공업종, 뭐 자동차, 아니면 뭐 조선소, 아니면 철강, 이런 쪽에서 지금 중공업 쪽에서 디지털 트윈 플랫폼이 지속적으로 도입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후에 앞으로 뭐 멀지 않은 미래에 스마트 조선소라고 해가지고 그냥 뭐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조선소 배를 만드는 것까지 완전히 스마트화 가 되는 이런 구현들이 목표다라는 계획들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이 사람들이 무슨 뭐 게임이 진행이 되는 것처럼 안에 뭐 메타버스 쪽에서 뭐 그냥 이러고 마는 게 아니라, 제조업 공장을 그대로 100% 아예 미세 공정까지 정확하게 수치들을 도입을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 로봇이라든가 사람들이 위치까지 이렇게 좀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플랜트 시뮬레이션이다. 그러니까 공장이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를 실제로 시운전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장비들의 데이터값까지 다 입력을 해서 이런 디지털 공간 안에서 무엇을 한다,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는구나. 그래서 지금 제조업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로봇 자동화 시뮬레이션이 진행이 됩니다. 결국에 공장 자동화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지금까지는 기술 개발이 진행이 되지 않아 가지고 이 디지털 트윈 2D밖에 진행이 안 됐어요. 근데 이게 3D까지 진행이 되고, 지금 현재 사람을 디지털 트윈으로 이게 구체화가 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디지털 트윈 안에서 사람이 움직이는 그런 것들까지, 이게 사람들이 자동으로서 움직이는 것까지 나와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이 로봇이 사람까지도 어떻게 이 통제가 가능한 그런 영역 안에서 움직이는 것을 파악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로봇이
사람을 파악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일 수가 있겠죠. 사람을 파악하는데 디지털 트윈 기술이 지금 현재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까지는 이 디지털 트윈이 머신 행동 제어, 그러니까 장비들을 좀 제어를 하는 수준에 그쳤다라고 하면은 이게 물류,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현재 공정에서 사람이 어떤 그런 이제 손기술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공정에 적용이 되는지, 이게 데이터로 입력이 되고 로봇이 이거를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전체적인 시스템 측면까지 고도화가 되고 있는 추세다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지금 이 디지털 트윈 글로벌 시장 같은 경우는 5년 내에 10배 이상으로서 지금 단기적으로 2026년까지 50조 이상의 지금 이제 뭐 연평균 성장률 60% 가까운 엄청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첨단 제조업의 메카입니다.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은 다른 나라들 대비를 해서 우리나라의 디지털 트윈의 연평균 성장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70%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뭐 2차 전지 아니면 뭐 자율주행 이런 시장 규모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가는 굉장히 단기적으로 빠른 성장률이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평균 70% 고정상으로서 글로벌 시장 규모만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단기적으로 한 5년 내에 10배 이상으로서 디지털 트윈, 그러니까 메타버스의 산업화 버전이 엄청난 성장성을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종목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삼성 SDS입니다. 지금 삼성그룹 디지털 기술의 핵심입니다. 최근 들어서 지금 이제 광복절 특사로 적용을 받게 되면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 쪽에서 이제 현장 경영을 강화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삼성 SDS를 방문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방문을 하게 되면서 삼성 SDS 쪽에서 디지털 트윈과 메타버스 시장 동향을 보고를 받았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디지털 기술의 핵심자 회사다. 지금 현재 뭐 삼성 그룹뿐만이 아니라 삼성 SDS 쪽에서 글로벌 기업들에게 클라우드 시스템들을 전부 다 팔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클라우드 전환을 통해서 디지털 트윈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팩토리,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디지털 트윈을 구축을 하는데 엄청나게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클라우드가 굉장히 핵심적이다. 그래서 클라우드 전환을 하게 되면서 디지털 트윈 기반으로 이 스마트 팩토리 서비스가 실행 체계를 현재 지금 삼성 SDS 쪽에서 현재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바이브 컴퍼니입니다. 국내 디지털 트윈 선도 기업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차 쪽이 지금 이제 실제로 공장 쪽에서 자동차를 생산을 할 때 뭐 소나타라던가 일부 모델들의 디지털 트윈들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달에 이제 디지털 트윈 기반 메타버스 플랫폼 듀플래닛이라는 지금 서비스를 개시를 했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3D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2D 기술력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3D를 구축을 하는 게 굉장히 그래픽 기술이 뛰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가상 공간 구축 기술력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요. 거울 세계, 거울 세계 톱 티어가 목표다. 그래서 수년 동안에 지금 이제 바이브 컴퍼니 같은 경우 디지털 트윈 영역을 연구를 해왔고요. 국내 디지털 트윈 분야 쪽에서 선도 기업이다라고 이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노뎁입니다. 세계 최초로 이노 코덱을 개발을 했어요. 이노 코덱이 뭐냐?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지금 이제 디지털 트윈 같은 경우는 3D를 넘어서 속도라던가 시간까지 더해지고 있는 4D 이상을 지금 구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현재 이 4D까지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컴퓨터 영상 처리 속도가 굉장히 중요해져요. 이게 지금 디지털 트윈 같은 경우는 그냥 방금 말씀을 드렸었던 메타버스의 시장판으로서 볼 수도 있는 산업화 버전으로서 볼 수도 있겠거니와 이 자율주행 기술을 디지털 이 세상에다가 구현을 하는 게 자율주행 뭐 레벨 4, 레벨 5에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영상 처리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배 이상 올려주는 이노코덱 기술, 지금 메타버스와 디지털 트윈의 핵심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웨어러블 기기 홀로렌즈 쪽에 협력사입니다. 글로벌 대기업에게 기술력을 인정을 받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보통신기술 접목이 되어 있는 스마트시티, 2025년까지 10조 투입을 하겠다라는 것을 발표를 했죠. 현재 지금 뭐 정부 정책 쪽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게 이 사우디 수주전입니다. 원전 이후에 뭐 디지털 뭐 이 관련된 내용들 수출 이후에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내용이 스마트 시티를 연결하겠다. 이 스마트 시티가
자율주행, 뭐 UAM 아니면은 물류 이런 모빌리티와 스마트 시티를 적용을 시키겠다라고 이제 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종목 같은 경우는 마인드랩입니다. 이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 업체로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 업체로서 최근에 이제 기술 상장 특례 평가로서 통과가 된 기업입니다. 지금 굉장히 국내 대기업들 주요 거래처를 확보를 하게 되면서 인공지능 솔루션을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 인공지능 솔루션을 통해서 결국에 전사적으로 이 디지털 트윈을 실현을 시키는 게 목표다. 그래서 정부 지원 디지털 기술 사업화 유망 기관에 선정이 된 기업이다. 살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지금 글로벌 공급의 병목 현상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뭐 미국 쪽이나 이 경제 블록과끼리의 화해 모드가 조성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해결이 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글로벌 기업들의 제조업 쪽에서 특히나 뭐 건설 로봇들까지 합해서 지금 이 디지털 혁신화를 이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목표로서 단기적으로 돈이 투자가 막대하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2차 전지 로봇 총정리 지금 이제 공략 포인트부터 종목들까지 지금 총정리를 해놓은 자료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100% 무료로 지금 이제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어디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스마트폰 안에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라고 있습니다. 어플 설치하는데 뭐 카카오톡이나 은행 이런 거 설치를 하는 들어가시게 되면서 한글로 급등 타이밍 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들어가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나오게 되는데 세 번째 테마 차트 분석 게시판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 위쪽에 지금 이제 위쪽에 구독자 15,000 돌파 해가지고 별표 치고 2차전지 로봇 총정리 있습니다. 이쪽 이제 아래쪽에 내려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다.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찍어드리는 급등 추천주, 그러면서 이제 장중 시황근들까지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급등 타이밍 구독자 2만 분 돌파 이벤트 같은 경우도 여기에다가 이제 올려놓을 거예요. 이 자료주들 같은 경우는 빠르게 가장 빠르게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미리미리 어플 설치를 하고 급등 타이밍과 우리 구독자분들의 자료 공유를 위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꼭 설치를 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게 중요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나가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 버튼 꼭 좀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